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뛰어난 셰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데 웬 셰프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혹시 있을까요? 네, 셰프 하면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을 말하지만은 제과제빵 분야의 조리사도 셰프, 좀 더 자세하게는 페이스트리 셰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자와 케이크, 디저트를 만드는 제과사, 파티시에를 말하지만은 빵을 만드는 제빵사, 블랑제리 그리고 초콜릿을 다루는 쇼콜라티에도 모두 페이스트리 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과제빵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장차 멋진 셰프, 멋진 페이스트리 셰프가 될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 보았던 꿈빛 파티시엘, 그 파티시엘이 영어로는 페이스트리 셰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뛰어난 셰프, 즉 페이스트리 셰프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제 소개가 빠졌군요. 네, 저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 신설책임 교수인 한두흠입니다. 여러분한테 편지와 문자포탄을 많이 보냈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했고 대학에서 20년 넘게 경영 관련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경영학 중에서도 데이터와 정보를 다루는 MIS라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이런 책들도 썼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제빵학과를 신설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경영의 관점에서 제과제빵학과의 전략을 생각했고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제과제빵학과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경영학 박사가 만드는 제과제빵학과는 다른 학과와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먼저 전국의 모든 제과기능장님, 전체 800여 분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과기능장들과 함께 운영하는 제과제빵학과를 만들기로 하였고 그래서 많은 제과기능자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커리 분야 최고 재료 업체인 선인, 제과제빵 장비 1위 업체인 대형 소프트밀, 베이커리 양산 업체인 유로베이크, 그리고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인 SPC 등 베이커리 기업들을 찾아 배웠고 그런 기업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 명장님, 호텔 제과장님, 그리고 베이커리 셰프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의 나성주 제과장님, 워커힐 호텔의 이동원 제과장님, 해피해피 케이크의 김민정 셰프님, 허니비 케이크의 조은정 셰프님, 로프 슬라이스 피스의 최인호 대표님, 베이킹 아카데미 4개의 홍상기 셰프님, SPC 아카데미의 하연수 기능장님, 장현우 베이커리의 장현우 기능장님, 한미 제과제빵학원 김호경 기능장님, 백선문화대 권영애 기능장님, 이학순 베이커리의 이학순 기능장님 등 이런 많은 분들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의 신설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큰 업체와는 가족회사 산업협력식도 체결하였고 특강도 하였습니다. 명장시대의 박준서 명장님, 대형 소프트밀, 로프슬라이스 피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SJ 빵오르방과 산업협력식을 체결했고 롯데호텔 나성주 제과장님은 특별 강연을 해주셨고 대형 소프트밀의 복지능 본부장님은 베이커리 및 디저트 창업 카페 창업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오늘 프리스쿨의 또 다른 강사인 홍여주 셰프님입니다. 셰프님은 프랑스 르크로둥 블루에서 제과제빵을 공부하셨고 조리학 박사를 하셔서 이론적인 배경도 튼튼하며 실무 경력도 많고 실력이 뛰어나신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십니다. 이게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 교과과정위원회 명단입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고 두 분의 호텔 제과장님 그리고 각각 프랑스, 일본, 미국에서 제과제빵을 공부한 분들이십니다. 이게 교과과정위원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호텔 제과장님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프랑스, 일본, 미국의 제과제빵 기술을 모두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났으니 좀 더 많은 베이커리와 셰프님들을 찾아뵙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도움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곳 그리고 취업할 곳을 더 넓히고 베이커리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과제빵 전문가를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페이스트리 셰프가 될 수 있을까요? 대전의 성심당, 강남의 김용모 제과점, 낙성대의 장불량제리, 군산의 이성당 빵집, 천안의 뚜주루 과자점, 용인의 러프슬라이스 피스와 같이 그 지역의 대표 베이커리가 된다면, 그런 베이커리에 오너 셰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뛰어난 셰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당장 그런 베이커리의 오너 셰프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베이커리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뛰어난 페이스트리 셰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기 있는 베이커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당연하게도 빵과 과자, 케이크, 디저트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과제빵이죠. 뛰어난 페이스트리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제과제빵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빵과 과자, 케이크, 디저트를 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각각 20개씩 총 40개의 품목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에서는 4학기 동안에 16개 과목의 실습 과목을 배웁니다. 과목당 10개씩만 해도 150개의 품목을 실습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실습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때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실습하죠. 그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기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품목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런 많은 품목들을 한두 번 연습해 봐서 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기본만 배우고 더 자세한 실무는 현장에 나가서 취업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많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실습 규모를 20명씩 2인 1조로 하여 글로벌 제과제빵 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쾌적하게 실습합니다. 4인 1조로 만들 때보다 2인 1조로 만들면 만드는 개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실습 규모를 줄임으로써 수업 시간에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실습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는 양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면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저희가 실습비를 더 내야 하나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실습비는 수업 시간에 만든 제품의 일부를 교내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부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내가 만든 빵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고 불만인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재료비를 벌어서 더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이 능숙한 실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습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잘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배우고 실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때에는 여러 가지를 배우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품목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기초 제빵 기술과 기초 제과 실습이 그 과목인데 아주 중요한 품목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실습합니다. 1학기 때만 열심히 해도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중요한 품목들은 다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만으로는 능숙함을 키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택한 대안은 실습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업이 끝난 후에 언제든지 마음껏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실습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봐도 좋고 이미 배운 제품을 다시 만들어 봐도 좋고 여러분이 발견한 새로운 레시피를 연습해 봐도 좋습니다. 자격증 준비나 과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 봐도 좋고 그냥 배고파서 만들어서 먹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실습실 관리를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누가 어떤 제품을 몇 개 만드는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학과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제과제빵 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놓았지요.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페이스트리 셰프가 되고 싶다면 그런 의지와 열정과 야망이 있다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더 좋은 선택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커리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과제빵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학과에서 동료나 후배들을 대상으로 혹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술이나 기능사 자격준비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과제빵을 처음 배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기능사 자격 특강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굳이 학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규 수업 시간에 자격증 준비하느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실무 기술을 익히고 방과 후에는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과제빵을 이미 배우고 입학한 학생이나 제과제빵을 처음 배운 학생이 모두 만족하고 모두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때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에서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엄청난 실력을 기를 수 있겠지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외국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 유학하지 않아도 충분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과제빵 기술만 익힌다고 뛰어난 셰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제과제빵도 베이커리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내가 보기에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홍보나 마케팅 능력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의 캐치프레이즈,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의 미션은 베이커리 사업을 성공으로 만드는 제과제빵 전문가입니다. 제과제빵을 사업, 즉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는 학기를 기능학기, 기술학기, 예술학기, 사업학기로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능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과제빵을 예술의 경지로 높이고 사업 역량도 키우자는 것입니다. 기능학기는 핵심적인 품목을 능숙하게 익히는 단계이고 기술학기는 원리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보는 단계이며 예술학기는 제품을 예쁘고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사업학기는 베이커리 사업 역량을 기르는 단계입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저작방학과의 모든 교과목은 결국 2학년 2학기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실습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교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베이커리 카페를 성공할 것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제품을 만들고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매장을 여러분이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베이커리 카페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셰프가 되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저작방학과는 여러분을 분명 가장 뛰어난 셰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하지만 가장 새롭고 가장 혁신적인 제과제빵학과, 학생 성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이 있는 곳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호텔제과제빵학과에서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베이커리 셰프를 꿈꾸면서 이제 막 학업을 시작하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트리 셰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여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베이커리와 페이스트리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질문은 베이커리 셰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탄탄하게 배운 기본기에 다양한 수업과 실습을 통한 경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통해서 화려한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와 깊이 있는 정통 유럽빵 블랑제가 태어날 겁니다. 지금 가장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은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럽빵을 굽는 화덕 앞에서 빵 반죽에 숨결을 불어넣는 칼집을 넣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블랑제의 영역인데요. 또한 파티시에는 가운데에 보이는 사진처럼 다양한 과자와 케이크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운 과자와 쿠키, 그리고 식사용 빵, 이런 제과제빵의 걸음마부터 정통 프랑스 디저트와 제과제빵의 여러 아트 기법을 배웁니다. 또 디저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현대의 메뉴와 화려함의 정점인 초콜릿 공예까지 단계별로 교육받게 될 거예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베이커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품목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학기가 지날수록 현대의 수준 높은 빵 과자에서부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고급 제품과 그리고 더불어 마케팅까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기는 실용 기술과 예술, 경영을 아우르는 제과제빵이라는 이 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기능, 기술, 예술, 그리고 사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학기별로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베이커리 업계의 비전과 그 전망은 어떠한지네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미래이다 보니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겠지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두 곳은요, 경기도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아마 가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횟수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아마 접해 봤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커리 카페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또한 베이커리의 수가 예전과는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취업처는 물론이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는 베이커리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취업처는
그 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업무의 질도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용인예술과학대학 호텔제과제빵과가 국내 많은 베이커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고요. 교내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실제로 운영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다양한 프로모션 제품을 개발하고요. 그게 실제로 판매되는 메뉴로 채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의 셰프들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최고 사양의 제품을 만들도록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더해서 근사한 메뉴를 만드는 것과 함께 디저트 산업의 실무를 체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업과의 산업협력을 통해서요, 진짜 실력을 쌓게 될 거고, 교내 베이커리 운영 수업을 통해서도 진짜 현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에는요, 제과제빵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발휘할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에는 어떠한 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진 왼편에서 보이는 국내 큰 대기업과 호텔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공방 형태의 베이커리에서 주문 제작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이킹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에게도 베이킹을 전수하는 그런 멋진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이런 베이커리 시장이 이렇게 커진 만큼 호텔 제과제빵과 학생들도 자신의 전문 영역을 펼칠 취업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외의 호텔은 물론이고요. 대형 베이커리와 다양한 전문점에서 취업의 기회가 많이 생겼고요. 창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서울 롯데호텔 베이커리와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사진이에요. 코로나로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경험도 예전만큼 쉽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베이커리 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거든요.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여행지 이런 곳에는 굉장히 큰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요. 서울 시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포장과 배달도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빵과 디저트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베이커리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취업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이 현재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자격증 특강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아마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강사로 또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 운영이 될 것이거든요. 서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팁도 공유해서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해서요. 커피와 음료, 케이크 디자인 이런 많은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마련한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요. 여러 수업에 강사로 데뷔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공 공부를 위한 꿀팁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빵과 과자를 좋아하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요. 시각을 넓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담을 베이커리 분야는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얼마 전에 2021년 베이커리 쇼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어요. 이러한 박람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빵, 과자의 신제품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기술력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제과제빵 장비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의 좋은 장비들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베이커리 쇼에서 진행된 제과 경연대회 작품들이에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부터 학생들의 대회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연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작은 베이커리에서 공들여 만든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대기업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고요. 다양한 박람회와 유명한 셰프들의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노려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현직의 최고의 셰프님들이 특강을 진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교내의 카페 베이커리 운영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아마 졸업 후에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호텔 제과제빵과 입학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과제빵과 학생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의지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원동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미적 감각이에요. 미적 감각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길러지고 높아져서 여러분의 실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파티시에게 이런 미적 감각은 하나의 무기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적 감각을 여러분의 학과에 마련된 디자인과 페이스트리 시간에 얼마든지 길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미소와 인사입니다. 항상 밝은 여러분의 얼굴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죠.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함께하는 가치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끝에서 아름다운 맛을 창조하는 직업, 우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